2000년대 초 미래 과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4의 물결을 예고했다. 새로운 물결 속에서 인간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전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에서 윙 하고 기계음이 울렸다. 난 아직 눈을 뜰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첫 번째 아이. 이곳은 김선 박사의 집 앞입니다. 국내외 기자와 취재 로봇, 무인 취재 헬기로 주변은 매우 혼잡합니다. 한국 최초의 맞춤형 아이로 태어나 유전공학의 새로운 장을 연 김선 박사. 그는 역대 노벨 수상자 중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취재 로봇을 통해 흘러나왔다. 윗부분에 카메라가 달린 취재 로봇은 천천히 몸을 돌려서 김선 박사 집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어딘가에서 로봇을 조정하고 있을 기자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김선 박사의 집을 촬영하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기자들과 취재 로봇을 피해 빠르게 주차장으로 움직였다. 차에 오르자마자 접근 금지를 설정했다. 투명 보호막이 차를 감쌌다. 이제 누구도 1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김선 박사의 취재를 하러 온 것이지만 내가 기자와 취재 로봇을 피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이곳으로 이사를 선택하고 나서는 취재 로봇을 거의 매일 만나게 된다. 엄마가 선택한 집이 김선 박사의 옆집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에 엄마는 흡족해했다. 엄마의 결정을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취재 로봇과 마주치는 일은 낯설었다. 첫 번째 아이. 김선 박사를 따라다닌 타이틀이다. 엄마가 날 인사시켰을 때도 김선 박사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형이라고 불러도 돼. 김선 박사는 악수를 한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번도 김선 박사를 형이라고 부른 적도 그럴 기회도 없었다. 인사를 나눈 이후 가끔 김선 박사를 보게 되었지만 나 혼자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였다.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김선 박사가 웃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날 향한 것인지 취재 로봇을 향한 것인지는 정확히 않았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창밖을 보았다. 김선 박사의 집 위로 무인 헬기들이 날아다녔다. 어떤 것은 높은 곳에서 우리 구역을 전체를 찍고 있을 것이다. 찍고 있었다. 차 안으로 뛰어들던 내 모습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혔을 것이다. 사진에는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쯤으로 타이틀이 달릴지도 모르겠다. 학교. 내 목소리를 인식한 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김선 박사. 그는 대한민국의 과학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이제는 맞춤형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 지구의 미래,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취재 로봇을 통해 들려오는 기자의 들뜬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다. 선생님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개인 부스 안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투명 창밖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이번 주는 불필요한 로봇을 폐기하는 주간이다. 쓸모없는 로봇은 망설이지 말고 버려라. 하루가 멀게 새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낡은 것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스 안에서 딱딱하게 울렸다. 이제 곧 인간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거기에 따른 책임은 모든 로봇의 주인에게 있다. 새로운 감정 로봇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감정 로봇보다 인간과 더 비슷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만간 학교에서도 감정 로봇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생님이 말을 마치고는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지호 자리에서 질문 버튼이 깜빡했다. 선생님이 지호의 스피커 작동 버튼을 눌렀다. 찬이처럼 개인 로봇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호가 찬이를 보면서 말했다. 아이들의 눈이 모두 찬이에게 향했다.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듯 했지만 부스 밖으로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잠시 찬이를 보던 선생님이 얼굴이 찌푸리는가 싶더니 버튼을 눌러 지호의 스피커 작동을 멈추었다. 개인 로봇이 있든 없든 교육은 모두 받는다. 선생님이 말했다. 찬이가 지호를 향해 눈을 부라렸지만 지호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개인 로봇이 하나도 없는 찬이는 지호에게 놀림의 대상이었다. 학습 지도 능력이 우수한 로봇만 많다는 것과 졸업생의 화려한 이력을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입학 기준이 까다로워 웬만한 집안의 아이들은 입학하기 힘들었다. 가난한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찬이가 이 학교에 다니게 된 이유는 한 가지이다. 학교 설립에 찬이 할아버지가 기부한 재산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럼에도 찬이는 다른 아이들과 동떨어진 아이가 되었다.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아이, 개인 로봇이 없는 아이, 그래서 아이들의 무시를 받는 아이.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보았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학교 졸업생인 김선 박사가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노벨 수상자가 되었다. 선생님의 말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우리 학교가 세계 명문 학교라는 것을 다시 인증한 셈이다. 기자들의 인터뷰에 임할 때도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선생님의 시선이 한동안 찬이를 향했다. 아이들도 찬이를 힐끗거렸다. 찬이는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길을 피했다. 우리 학교에 김선 박사의 뒤를 이을 만한 무슨 학생들이 많이 있다. 선생님의 눈이 잠시 지호를 보는가 싶더니 나에게 머물렀다.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선생님의 시선을 마주받았다. 얼마 뒤면 학교를 떠나 여러분도 빨리 자신의 길을 가겠지만 같이 공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몇 년 뒤면 그 학생들이 지금의 김선 박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번졌다. 지호를 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옆자리에 앉은 유나가 환하게 웃어주었고 지호는 날 향해 기분 나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고 몇몇 아이들이 부스의 방음을 풀었다. 부스 밖으로 나온 아이들도 있었다. 유나가 내 자리로 와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난 들리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부스의 방음 설정을 풀었다. 시우야, 넌 언제 나가는 거야? 곧 진로가 결정된다면서? 유나가 물었다. 아직 몰라. 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학교는 전혀 안 나오는 거야? 유나가 다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나는 학교와 연구실을 오가며 공부했다. 힘이 들지는 않았지만 두 곳을 번갈아 다니는 일은 성가셨다. 하지만 이 생활도 곧 끝난다. 당연한 걸 못 물어. 지호였다. 할 일이 정해져서 특별 교육을 받을 텐데. 시우하고 나한테 더 이상 학교 공부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 만날 일도 없지. 지호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다. 그래도 가끔 놀러왔으면 좋겠는데. 유나가 말끝을 후렸다. 유나의 말에 지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놀러와? 장시우가? 지호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유나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곧 내가 어떤 일을 할지가 결정된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나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줄 것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유전자를 연구하는 일이든 로봇을 만드는 일이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일이든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아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효율적이니.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쯤 나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 진로가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수업 시간이 되었다. 비어있는 부스에 불이 깜빡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갔다. 곧 수학 선생님이 교실로 들었다. 오전 10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교실 안을 둘러보며 아이들을 확인했다. 학교에서 자랑하는 최신형 수학 교사 로봇이다. 교수 능력이 탁월하고 최신 이론과 학생들의 수학 데이터 능력까지 모두 입력되어 있는 정확도 99.9%의 선생님. 수학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시선을 돌리거나 작은 소리를 내는 것마저 감시해 담임과 부모에게 데이터를 전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긴장하는 시간이다. 조금 전까지 키득거리던 아이들이 모두 자신 앞에 있는 컴퓨터를 보았다. 영상이 펼쳐졌다. 멀리 우리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내 옆에서. 나와 뛰어노는 아이는 시우. 엄마와 시우의 얼굴이 스캔되었다.